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도 새해 첫 영상인데요. 우리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5%에서 4.6%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특별한 지표 발표가 없을 때는 이렇게 아래로 슬금슬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이제 위로 계속 솟구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 이 금리를 꽉 잡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가지가 뭔지,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면서 뭐에 집중을 하면서 조금 투자할 때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일이 1월 3일 금요일인데요.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채권 금리 추이를 한번 보면은 한 4.6%에서 한 4.5%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주일치 움직임이다 보니까는 조금 등락이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0.1%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번 주는 이제 연말이기도 했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시장이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이제 지수들은 이제 조금한 게 계속 발표가 됐었는데요. 먼저 뭐 PMI도 발표가 되고 주택가격 지수도 발표가 됐어요. 이제 발표가 될 때는 PMI도 그렇고 주택가격 지수도 그렇고 모두 채권 시장에는 호재로 즉 조금 경기가 안 좋아질 것처럼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특징이 이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순간에는 채권 금리가 이렇게 다 빠졌거든요. 자, 이렇게 빠졌는데 곧바로 금리가 다시 이렇게 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어제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적게 발표가 됐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적게 발표가 됐다는 거는 실업자가 이제 많지 않다는 거고 고용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지표가 발표가 될 때는 이렇게 어김없이 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움직임을 보면은요, 악재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호재에는 이제 별로 반응을 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채권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아직까지 조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는요, 이 변동하는 요인이 너무나 명확한데요. 자, 장기 금리의 하락 요인하고 이제 상승 요인이 서로 상반되겠죠. 그래서 뭐 경기가 안 좋을 것 같거나 이제 물가가 잡힐 것 같은 요인이나 지표가 나오면은 장기 금리가 하락을 하게 돼요. 자, 왜냐면 경기가 안 좋은 지표가 나오면은 연준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또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거나 이제 연준이 목표로 하는 뭐 2% 가까이 가는 그런 지표가 나왔을 때는 연준이 아무래도 조금 자유롭게 금리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 지표가 나온다.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좋은 지표가 나오거나 좋아질 것처럼 예상이 될 때는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 요인이나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장기 금리는 상승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지금 취임도 안 했는데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물가가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런 요인들이 나오면서 시장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물가가 그렇다 할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물가가 반등의 기미를 보여서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저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아직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요인보다는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질 요인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음 주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될지 한번 짚어드리고요. 또 이달은 우리가 어떠한 요인을 주의해서 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ISM 서비스 PMI 하고요, 12월 고용이 계속 연달아서 발표가 돼요. 또 이제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려면은요, 즉 가격이 오르는 호재인 거죠. 자, 서비스 PMI가 이제 좀 안 좋게 나오거나 컨센서스를 하회하거나 또 고용이 좀 안 좋게 나오거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증가해서 나오면은 그 시점에 시장 금리는 바로바로 하락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비스 PMI가 좀 좋게 나오고 고용 지표가 여전히 양호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해서 나오면은 시장 금리는 떨어지지 않을 건데, 이 지표들이 잘 나온다고 해서 시장 금리가
금리가 치솟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좋았던 지표들이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이미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는 채권 금리가 떨어질 거냐를 우리가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고요. 또 다다음 주는 물가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 물가 지표들을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물가가 치솟진 않았나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또 그 주간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2시에요. ISM PMI 지표가 이렇게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 PMI는 계속 둔화돼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은 이제 서비스 부분이 조금 꺾여져서 나와야지 시장에 채권 시장에는 호재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고용 지표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8일에 나오는 이제 졸트보다는 우리가 10일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하고 실업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실은 이 고용 지표에 의해서 조금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실업률이 조금 높게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이 지표를 기다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 달 한 달을 조금 길게 보고 채권 금리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조금 호재는 있어요. 연말 연초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주식이 조금 올라 있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은 늘리는 그런 채권 매수세가 조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대신에 악재도 있어요.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어떠한 발언을 바로 할 건지에 따라서 또 시장이 조금 많이 출렁일 걸로 보여집니다. 월가 투자은행에서 2025년 말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전망을 했는데요. 3.55에서 이제 5%까지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를 합산한 이제 마켓의 컨센서스는 이제 연말에 금리를 한 3.99%로 예측을 하고 있네요. 지금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를 5%까지 보는 이유는요. 과거에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이 장단기의 금리 차이를 보면은 한 0.8에서 1%의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자,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4.25에서 4.5입니다. 지금 금리가 4.6인데 5%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 자세히 뜯어보면은요. 금리가 낮은 시기와 높은 시기의 차이가 있거든요. 금리가 높은 시기에도 이 평균치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시점에서는요.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준금리를 이제 많이 인하해서 금리가 조금 낮은 시기에는 이렇게 장단기 금리의 차이가 조금 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평균으로 냈을 때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1%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지, 자, 기준금리가 높아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지 않거든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서는요, 시장금리도 어김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출렁이면서 하락을 했죠. 자, 그래서 지금은요, 이 기준금리를요, 얼마나 빨리 얼만큼 떨어뜨릴지가 이 시장금리 변동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 시장금리도 떨어질 거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냐 지금 못 떨어뜨리냐의 가장 큰 복병은 바로 물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 선이 물가선이고요. 여기 이제 조금 붉은색 요 선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선인데요. 자, 물가와 이제 다소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자, 물가가 치솟아서 이렇게 시장금리가 좀 올랐고,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잡혔는데 시장금리 아직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 바람은 물가가 조금 더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물가가 떨어지는 걸 방해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의 정책인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는 우리들이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물가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물가가 오를 거야로 이제 모두 떨고 있는데,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용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그에 맞는 다른 정책을 같이 가져와 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건지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죠.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지금 이제 국채에 들어가서 롱 포지션을 갖고 계신 투자자도 계실 거고요. 또 아직 진입을 하지 않은 투자자도 계실 건데요. 자, 이미 국채에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이제 너무 불안해서 투자를 못 하겠어. 또 물가가 나는 올라갈 것만 같아 하는 분들은 실은 이제 지금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트럼프가 지금 말로만 정책을 이렇게 쓸 것 같아서
실제로 지표가 나온 게 없는데도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만약에 지표가 좀 제대로 나오고 트럼프가 나는 물가를 안 올릴 거야 라고 발언을 해주거나 그런 정책을 펼친다면은 이 시장 금리는 급격하게 좀 하락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 한해 이제 채권 금리가 한 3%대 중후반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고요. 또 아직 장기국채에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요, 지금 뭐 커버드 콜 월배당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기국채 가격을 먹는 상품에 뭐 분할해서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머니부티크에서는 총 3가지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파이어부티크 프리미엄에 가입을 하시면 이제 오늘 영상을 조금 더 빨리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영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핵심 정리된 글을 또 커뮤니티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을 통해서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머니부티크 멤버십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